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이것을 확인해야 처음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나이를 이미 훨씬 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유독 여자 앞에만 다가서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속궁합 한번 맞춰보고 싶은 맘 굴뚝 같은데 그 여자의 마음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굴뚝 같다는 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지속적인 마음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애태우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리드해야 이 여자가 나와 처음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나의 무엇을 보고 허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이제껏 내가 이걸 몰라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했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자들이 왜 줄 듯 말 듯 하다가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여자가 나와 처음 사랑을 나눌 생각을 갖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돈이면 다 되고 대부분 돈이면 그것도 쉽게 허락한다고들 말합니다. 항상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말이 여자는 잘생기면 다 되고 대부분 잘생기면 쉽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돈이 별로 없고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유독 여자와 잘 되는 남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얼굴을 제외한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나에게 처음 사랑을 허락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남자의 외모는 세월의 흐름 속에 대부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보다가 한때 잘 나갔었던 연예인의 몰라보게 흘러내린 얼굴을 보고 아차 싶기도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정말 평등하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었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년의 여자도 남자의 얼굴,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따지기보다는 그 나이대의 동년배에 비해 좀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이 비중을 둡니다. 속칭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레한 행색에 잘생긴 남자보다는 깔끔하게 가꾸어진 헤어나 옷차림 함께 다닐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스타일링이 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전 자신만의 아우라를 가진 향수는 반드시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면에서 남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해주어야 여자가 먼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초면의 상대에게 전해지는 나의 스타일링은 반드시 초두 효과라는 심리적 어드밴티지를 얻게 됩니다. 초두 효과의 대표적인 장면을 예를 들면 영화 관상에 수양되고 등장신을 들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지배력 있는 이미지가 강력히 부각되고 관객이 수양대군을 첫 대면했을 때 그 분위기에 압도돼요.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면 관객은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 애쓰거나 동정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첫 등장에서 추레한 모습에 어수룩한 행보를 보였다면 이후의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은 더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1차적인 외적 어필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먼저 선을 긋고 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 나의 내면적 성향이나 매력을 어필하기가 힘들거나 아예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잠자리를 허락할 땐 반드시 남자의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신보다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잘생기고 돈 많으면 끝이라는 말을 풀어 해석해보면 육안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외모와 경제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이미 쉽게 증명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쟁력 없는 남자들이 특히나 이 두 가지에 매몰되어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돈과 얼굴이 가장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얼굴이 안 되면 무조건 단 한 가지라도 여자가 보았을 때 가치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또래보다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든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든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균형 있는 보디 라인이든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단 한 가지는 여자가 남자를 보았을 때 자신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면 최소한 여자를 만났을 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반듯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여유 있는 행동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상위 레벨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초면에 아무리 여자가 이쁘더라도 거기에 취해 내 감정을 몰입하거나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길 가다 우연히 산책 나온 강아지를 만났을 때 산책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한없이 여유 있는 미소로 대화를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자인 반려동물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 반가이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서도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여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조급함 없는 여유 있는 남자의 행동에서 서서히 이 남자를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여자에게 올인했음에도 호구 취급받게 되는 이유는 매번 여자 앞에서 너무 반했다는 듯 흔해 빠진 칭찬을 남발하며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여자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유독 나에게만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문턱을 넘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잠자리 기준이 오롯이 여자의 외모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오롯이 남자의 가치에 기준을 둡니다. 결국 남자가 소개팅하러 나간 자리에 못생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여자가 볼 때 가치가 낮은 남자와 하루 종일 소개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듯이 여자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와 절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반드시 끌림을 갖게 되는 본질은 남자의 여유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어떤 여자와 선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여자가 처음부터 부산스럽게 말하거나 물컵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며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빵이 뚫어지듯 쳐다보며 라면 과연 여자에게 끌림이 느껴질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단아한 모습으로 느릿하게 남자를 바라보며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자는 확실히 이성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나보다 여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긴장하거나 다급한 상태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흥분 없이 차분하게 여유를 보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상대보다 여유 있어 보이는 그 바이브에서 무언의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 여자에게 여유가 없는 남자가 있고 돈이 없는데도 상대방 여자에게 되게 여유 있게 대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돈이 많은 나한테 여유 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나를 여유 있게 대하는 그 남자에게 이상하게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끌림이 있는 게 100%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만의 여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항상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기분이 안 좋을 때 풀어주는 법.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거나 고된 하루를 보냈을 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남자친구 옆에서 도와주며 기분을 전환시켜 주세요. 그의 옆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독여주면 남자친구는 당신이 얼마나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방법 1.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주기. 1. 남자친구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남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해달라고 하며 도와주세요.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면 그의 기분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대안이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능동적으로 듣는 기술을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재촉하지 마세요. 그의 말을 그냥 들어주세요. A. 그의 감정에 공감하세요. 남자친구에게 가장 값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라면 그를 이해하거나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그의 현재 감정이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한 것이라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말을 통해 그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아내세요. 감정이 나타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는 너무 절망적이야.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안타깝다. 내가 당혹스러운 건 너무나 당연해 또는 너의 절망적인 그 마음 나도 이해해. 3.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세요. 보통 말이 많은 성격의 남자친구가 바로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세요. 남자친구가 속을 털어놓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하지만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털어놓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했다 합시다. 그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알겠어. 괜찮아.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하세요.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 굳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꾸 말해달라고 사정하지 마세요. 그에게 시간을 주세요. 곧 시간이 지나면 말해줄 겁니다. 4. 그에게 공간을 주세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답니다.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아버지와 싸웠다고 합시다. 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너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좀 이따 너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올게. 괜찮지? 남자친구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일 겁니다. 5.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하며 힘들어한다면 정신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을 것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해보세요. 최근에 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 치료 상담 받는 거 생각해봤어? 남자친구에게 치료사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 또는 상담할 때 같이 가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해보세요. 방법이 남자친구 다독여주기. 1. 남자친구를 안아주세요. 남자친구에게 연민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신체적 접촉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둘이 잘 껴안는 사이라면 그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안아주세요.
둘이 잘 껴안는 사이가 아니라면 먼저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라면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안아줄까? 에이. 그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의 이마 또는 뺨에 키스를 하여 당신의 관심을 표현하세요. 키스하는 것이 익숙한 관계일 경우에만 하도록 하세요. 아닐 경우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3. 그가 왜 멋진 사람인지 상기시켜 주세요. 그의 부정적인 기분이 자존감을 낮추는 상황이 온다면 그가 왜 멋진 사람인지 상기해 주세요. 그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서 나쁜 감정을 수그러들게 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취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너의 장점을 보지 못했나 봐.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널 믿어. 남자친구가 친구와 안 좋을 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는 것 잘 알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에게 왜 그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감사한지 말해주세요. 남자친구가 힘을 내기 시작한다면 남자친구 또한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몇 가지 것들을 말해보라 해보세요. 4. 도움이 될 만한 세부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남자친구에게 직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도 명확한 제안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대신 당신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동적인 방안을 생각해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시험 성적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면 다음 시험 때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말해보세요. 주말 동안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면 한 가지 잡일이나 심부름을 대신 맡아 해주어 부담을 덜어주세요. 방법 3. 남자친구 격려해주기. 1.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세요. 남자친구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싶다면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그가 바로 춤을 추길 바라지는 않지만 그의 기분이 살짝이나마 바뀔 겁니다. 당신이 왜 그 음악을 틀었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님 이혼 문제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이 노래 틀면 너의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 에이. 같이 운동하세요. 신체적 활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은 몸에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바꿔줄 겁니다. 게다가 일어난 일을 잊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 우리 수영하러 가서 스트레스 좀 풀래? 또는 개 산책 나가서 걷는 동안 이 사안에 대해 말해보자. 괜찮겠어? 남자친구가 화나 있다면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운동을 통해 풀어보세요. 3. 기분을 풀어주는 음식을 주세요. 음식을 먹는 것이 남자친구의 기분을 전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슬플 때 기분 전환을 위해 먹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어떤 음식들은 섭취 시에 뇌의 보상 감각을 자극합니다. 아마도 남자친구가 학교 성적 때문에 풀이 죽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요리해 주어 그의 기분을 달래보세요. 맥앤치즈 또는 피자를 먹는다고 성적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의 기분이 잠시나마 좋아질 겁니다. 때때로 음식 보상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남자친구가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건강식 또는 건강한 형태의 음식을 권하세요. 4. 바보 같은 농담을 해보세요. 웃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시 도움이 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깔깔 웃도록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만들어 보거나 웃긴 짤방이나 비디오를 보내보세요. 그의 상황과 관련 있는 농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너 생각엔 너의 근무 환경이 최악일 것 같지? 이 유튜브 편집 영상들을 봐봐. 너의 상황이 다르게 보일 거야. 5.
그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TV 드라마나 영화가 그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서로 소파에서 껴안고 보세요. 코미디라면 더욱 좋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그의 문제들을 잊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이 모두 다 끝난 후 그의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적어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말하게 될 겁니다.